안녕하세요, 블루입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중개사 공부하는 거 제가 업로드 하려고 그래요. 질문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또 가장 중요한 거고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할 거예요. 오늘은 1차만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2차만 할 건데 1차는 학계로는 솔직히 뭐 공부법이라는 게 다 공통된 거여가지고 제가 그리고 지금 학교는 책이 없어요. 그래갖고 공통적으로 설명드리고 민법 위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민법만 잘하셔도 나머지 2차 과목 공부하실 때 편해요. 연결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 양을 줄여야 되거든요. 공부 양을 줄이는데 어떻게 줄이냐, 인강을 보세요. 네이버 카페에 인강드림이라고 있어요. 인강드림이라고 보시면 거기는 인터넷 강의인데 공짜예요. 과목별로 보시면서 양을 줄이는데 나온다 그런 데와 안 나온다 그런 데를 강사들이 이제 찝어줄 거예요. 여기는 나옵니다, 여기는 안 나와요, 얘기를 해줄 거예요. 아니면 안 나온다고 얘기 안 하면 그냥 넘기시고 그냥 나온다고 하는 데만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안 나온다고 하는 데는 보지 마세요. 봐도 어렵게 나와요. 문제가 40문제인데 대략 한 절반 조금 안 되게, 절반 조금 넘게는 되게 쉬운 문제가 나와요. 요거는 이제 제 강의해 주셨던 분이 이제 출제위원으로 한번 출제를 하셨는데 출제 그 기준에 있대요. 예. 그 난이도 분배하는 게 하 난이도를 뭐 약 55%에서 한 20, 한 3, 4문제 정도, 그리고 중 난이도를 한 20에서 30% 정도, 나머지 상 난이도를 뭐 한 5% 정도, 그리고 최상 난이도를 한 2%에서 3% 내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상 난이도는 한두 문제 많이 나와야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상 난이도는 포기합니다. 예, 저는 포기했어요. 예, 안 풀었어요. 예, 찍어서 맞으면 땡큐고 틀려도 어쩔 수 없는 거고, 대신에 하난이도와 중난이도를 저희는 집중 공략해요. 하난이도와 중난이도만 해도 30문제가 넘어가요. 하난이도만 다 맞춰도 60점이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만 중점적으로 집중을 합니다. 괜히 어려운 문제 상난이도 공부하려다가 더 엎어져요. 괜히 거기서 시간 뺏기고 말도 안 되는 거 풀려다가 머리 멘탈 나가요. 그게 뒤쪽에 있으면 상관없는데 앞에 뭐 2번, 3번 문제에 상난이도나 최상난이도가 하나 껴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풀다가 멘탈 나가갖고 그 뒤에 망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그게 여러분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래갖고 양을 줄이면은 좋은 게 뭐냐, 1차 같은 경우에 2과목이니까 상관없는데 2차 같은 경우에는 4과목이잖아요. 월, 화, 수, 목 하고서 금요일날 첫 번째 과목 가면은 월요일날 했던 게 기억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줄이는 거예요. 하루에 웬만하면 2과목을 공부를 할 수가 있게, 그리고 어느 정도 머리에 들어왔을 때 한 과목씩 집중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저는 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사이클이 빨리빨리 돌아가야 돼요. 이런 분이 있어요. 아,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공법 뭐 국계법 파트를 공부를 해야지. 국계법 파트 공부하고 화, 수, 목 다른 거 공부하고 금요일날 오늘 국계법 했으니까 뭐 주택법이나 뭐 그런 걸 공부를 해야지 하고 그런 걸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파트별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2차 같은 경우에 과목이 많다 보니까 월요일날 국계법 공부하고 금요일날 다시 국계법 봐도 처음 보는 내용일 거예요. 분명히 이런 게 있었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저도 이랬고요. 예. 근데 국계법을 공부를 안 하고 다른 걸 공부를 한다, 주택법을 공부를 한다, 농지법을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그렇게 사이클이 지나가고 다시 국계법을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되게 멍청한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한데 정말 멍청한 거예요. 효율이 제로예요. 물론 IQ 200 이상 서울대, 연대, 고대, 아이비리그 다니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런 분들 아니시라면 그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자, 그렇게 양을 줄이면은 어떻게 하냐, 빨리빨리 보셔야 돼요. 적어도 하루에 한 권을 끝내야 돼요. 적어도. 그 끝낸다는 게
정말 정독으로 뭐 오표시 무해의 원칙 뭐 해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오표시 자연적 착오 없고 뭐 원래 의사대로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인강을 보고 체크를 하라 그러는 게, 이것도 팩트를 아셔야 되는 게 각 파트마다 암기법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나왔다 그러면은 답으로 나올 거는 오표시 자연적 착오 없다 이거밖에 없어요. 민법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를 낼 때 막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한 자가 증명하여야 된다. 요거를 읽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시험 어려워요. 출제위원들한테 설득당해요. 공부를 어정쩡하게 하면은. 근데 어정쩡하게 해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은 이런 거에 현혹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에 현혹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이해하시는 분들, 암기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해하시는 분들, 문제를 읽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현혹돼요. 그럴싸하게 써놨거든요. 야 틀린 거, 야 그래 틀린 걸 찾자. 근데 1번 봤어요. 1번 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2번 봤어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 3번 봤어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 4번 봤어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 5번 봤어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 다 틀린 것 같단 말이에요. 설득돼 버려요. 그러면 멘탈 붕괴돼요. 멘붕 와요. 탈지구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 35번, 36번 문제가 갖고 이제 이렇게 설득을 당하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1번 문제부터 설득당하면은 그 뒤에는 거의 뭐 그러기예요. 풀 수가 없어요. 이거 자꾸 1번 문제 생각나거든요. 1번 문제부터 그러고 끊고 나갔으니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런 거죠. 어디 보자. 대부분 나오는 것들은 한정돼 있어요. 틀린 문제든 맞는 문제든 착오와 해제, 만약에 착오와 해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뭐가 나올까요? 민법은 뒤에가 있다 없다 유효 무효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없잖아요. 되냐 안 되냐만 보면 돼요. 해제가 나왔을 때 착오가 되냐 안 되냐 이것만 보면 돼요. 자,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결론은 있다잖아요. 적법하게 해제했으면은 당연히 되는 거고 안 했더라도 당연히 되는 거고 해제한 후라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해제가 나오면은 해제가 나오고 착오가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있는 거예요. 다른 지문 볼 거 없어요. 봐요. 해제 착오 있냐 없냐. 자 여기 나오네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의 착오에 상대방의 의뢰를 경우 통신에 중요 착오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압류 등기 없다고 보증하더라도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한 자가 증명해야 된다. 아 요건 이 문제가 아니네. 네, 이건 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뒤에 이런 문제 나오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저도 안 믿었는데 저도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이게 2차 노트인지 1차 노트인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2차 노트네요. 1차 노트에는 제가 암기법들이 다 있어요. 암기법들이 한 되게 많은데 한 100 몇 개가 돼요. 근데 제가 그걸 다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갔거든요. 거짓말 안 하고 그 중에 50개가 암기법으로 나왔는데 그게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답으로 낼 수 있는 문제는 뻔해요. 해제 착오 있다.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 저도 공부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찾아봐야 돼요. 오자 착오 없다 이런 식으로
오자 차고 없다. 이런 게 뭐냐? 오표시 무에는 자연적 차고 없다.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강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하고요. 그 앞글자를 따가지고 뒤에 있다 없다 뭐 이런 걸 외우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요런 것도 있어요. 이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 발신주의 이거 다 아닌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다 외워야 돼요. 사원 총회 소집의 통지, 제한 능력자 상대방 확답의 촉구에 대한 제한 능력자 측의 확답, 이거 언제 다 외우고 있어요. 그냥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은 사발이, 재발이, 무학발이, 격승발이, 인발이, 지발이 이렇게 외웠거든요. 이거 몇 번만 하잖아요. 그럼 입에 착착 붙어요. 사발이, 재발이, 무학발이, 지발이, 인발이, 뭐 격승발이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처럼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신주의 나왔을 때 여기 있네요.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을 보여줄게요. 보이시나? 자, 읽어드릴게요. 격자지간, 격자지간, 격승발이 있잖아요. 그쵸? 격자간의 승낙, 딱 두 글자 보이잖아요. 격자간의 계약 성립에 있어 승낙의 통지. 격승 있죠? 그럼 발신주의. 격승발이. 매매계약 완결권 여부 최고에 대한 확답, 없잖아요. 그쵸? 해제권 없죠? 해제 없었죠? 제3자 계약 향수 여부 없죠? 그러면 기업밖에 없는 거예요. 답은 1번 기업.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풀어서 그렇지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서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1번 격승발이 있고, 매매계약 없고, 해제권 없고, 3자 계약 없고, 1번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몇 초 걸렸어요? 5초도 안 걸려요.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암기법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30문제 이상이에요. 이게 뭐 발신주의도 있고 뭐 승낙도 있는데 대부분 발신주의만 외워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갖고 대리권의 소멸사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 의견의 개시 또는 파산이잖아요. 그냥 사파성 이렇게 외우면 돼요. 사망이 두 번 들어가니까 사망 나오면은 무조건이고, 성년, 파산, 사파성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대리권의 소멸사유인 거예요. 이거를 뭐 이상하게 바꾸진 않아요. 얘네들이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대리권에서 본인 아니면 대리인이 나오지, 뭐 복대리인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뭐 법정 대리 안 되는 거 세 가지, 뭐 임의 대리, 원인된, 수권행위 이런 식으로 하면 임원수 외우기 좋잖아요. 임원수 이런 식으로. 그럼 임원수 앞글자 임원수 나오면은 법정 대리. 이거를 뭐 앞에 임자가 나오는 거를 이상하게 임의 대리가 아니라 뭐 다른 걸로 바꿔내진 않아요. 얘네들이.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이렇게 암기법을 외우고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아, 얘네들이 장난은 안 치는구나. 뒤에 있다 없다 가지고 장난을 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진 않아요. 그 핵심 단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문제를 풀 때 다 안 읽어요. 쭉 보면서 암기법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 먼저 딱 보고, 법정대리 앞에 문제 법정대리 나왔어요. 뒤에 안 되는 거, 그러면은 그거 세 개 중에 딱 찾는 거예요. 임원수, 임 1번 없고, 2번 있고, 3번 없고, 4번 없고, 5번 없고, 2번 체크하고 넘어가면은 이것도 5초 만에 푸는 문제들이에요. 이렇게 암기법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암기법들이 되게 많아요. 아마 강의하시는 데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암기법은 무조건이에요. 암기법으로 하라는 거는 다 외우세요.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자주 나와요. 기한의 이익 상실. 여기가 지금 기한의 이익 파트거든요. 기한 민법 총칙에 여기 보시면은 기한의 이익 상실 잘 나오는 단어들 있어요. 요거는 저 때도 나왔어요.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은 형성권적이고 추정한다. 근데 기한의 이익과 형성권적은 잘 안 바꿔요. 잘 안 바꾸는데 뒤에 추정한다, 추정한다, 본다 요거를 바꾸거든요. 추정한다, 본다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추정한다라는 거는 반대적인 의견이 나오면은 깨질 수 있는 거지만 본다라는 거는 거의 확정적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추정한다, 본다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기형추 이러는 거예요.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 나오면 형성권적 뒤에 나오고 바로 뒤에 보면은 추정한다, 본다 요것만 보면 돼요. 추정한다, 본다만. 여기 이제 뭐 물권법, 채권법 하면은 많아요. 이게 뭐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물권법 같은데 어디서부터 날렸냐면요. 제가 지금 밑줄 쳐진 데가 물권법에 물권 변동. 물권 변동은 다 날렸어요. 없어요. 공시 방법 다 날리고 등기 권리의 적법 추정, 등기 원인의 적법 추정 여기만 있고 보존 등기의 추정력 여기도 추정력이죠. 나중에 본다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이런 것만 그냥 간단하게 머릿속에 넣어 갖고 가면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뭐 점유는 자주로 본다, 추정한다 이것도 자주 나와요. 점자추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점자추. 점유 나오고 자주 나오면은 무조건 추정한다 나와야 돼요. 여기 나오네요.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부터 나오네요. 이게 19에 나온 문제거든요. 점유자는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문제 나오면 읽는 게 아니라 앞에 점유 뒤에 앞에 추정력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뒤에 1번에 점유 나왔죠. 그러면 뒤에 추정한다 나와요. 추정한다 맞았네요. 그러면 요거 아닌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이 암기법을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유용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암기법을 다 만드셨으면은 계속 읽으세요. 저도 거의 한 3개월 정도 놔두고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 첫 달은 암기법 처음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양 줄이는 거, 그리고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그것만 계속 읽어요. 그냥 계속 읽어요. 계속 읽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오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점유가 나온다 그러면은 점유는 어디를 찾아봐야 되나, 그게 있잖아요. 근데 공부를 많이 안 하면은 점유가 어디지 하고 목차를 봐요. 사람들이 목차를 본단 말이에요. 목차를 보고 물권 변동 뒤에 점유권이 나오는구나 라고 아는데, 계속 읽다 보면은 점유 나오면은 물권법에 물권 변동 뒤쪽에 점유가 있었어 하고 찾을 수가 있어요. 머릿속에 카테고리가 저장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큰 틀을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읽는 거는 큰 틀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고 뭐 암기법을 하는 거는 큰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는 거고, 예를 들어서 폴더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를 하잖아요. 문제풀이를 하면은 그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 뭐 틀린 문제들, 오답 노트를 만들면 그 틀린 문제들, 그 문제들을 그 카테고리 속으로 껴 넣어야 되거든요. 뭐 점유에서 여기 물권 변동이랑 어디 사이에 점유가 있었지, 그 점유에 뭐가 부족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끼워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안 만들어 놓으면은
뒤죽박죽 돼버려요. 뒤죽박죽 돼버려서 이 문제가 점유에서 나오는 문제인지, 문제가 물어보는 게 점유를 물어보는 문제인지, 물건 변동을 물어보는 문제인지, 뭐 채권을 물어보는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카테고리가 저장이 안 돼 있으면. 그 문제의 핵심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뭘 물어보려고 그러는 건지, 어느 파트에서 물어보려고 그러는 건지 문제만 읽고도 딱 알아야 돼요. 그래갖고 지문 문제에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면은, 아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그러면은 그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있던 암기법들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갖고 문제 읽으면서 바로바로 찾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은 읽어야 돼요. 읽으면은 틀려요. 외우면 맞고 읽으면 틀려요. 아까도 처음에 얘기 드렸다시피 읽으면 설득당해요. 틀려요.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를 하시고 그 카테고리 속으로 껴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그 파트를 읽고, 그러면서 머릿속에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그리고 시험 전에는 장판지라고 있어요. 네, 기출문제 푸시다가 장판지를 푸시는데, 무조건 타이머 놔두고 실제 시험이랑 똑같이 시험을 보세요. 뒤에 보면은, 장판지 뒤에 보면 OMR 카드도 있을 거예요. 그 OMR 카드 똑같이 체크하면서 시간 맞춘 연습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 오히려 학개론이 좀 더 오래 걸렸어요. 학개론이 암기법이 많이 없어가지고 학개론이 좀 더 오래 걸리고, 민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짓말 안 하고 20분 30분 만에 다 풀었어요. 20분 30분 만에 다 풀고, 그리고 학개론 넘어갔어요. 전 민법 먼저 풀었어요. 민법 다 풀고 학개론 넘어가고, 학개론 넘어가서 학개론 다 풀고, 그리고 체크하고 한 번 더, 이제 그때 돼가지고 체크해놓은 문제들, 어려워서 순 안 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 보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40문제잖아요. 그리고 오지선다형이잖아요. 58에 40. 답이 8개씩이에요. 8개씩이에요. 지금 수능도 원래 그랬는데 그게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중개사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 푸실 때 확실한 답들 있잖아요. 내가 암기법으로 외워갖고, 정말 이 답은 내가 때려 죽어도 이 답이다, 이거는 내가 틀릴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들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리고 모르겠는 문제들은 세모 쳐놓으시고, 정말 모르겠는 문제들은 별표 쳐놓으시고, 그런 식으로 문제마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한 문제 풀 때마다 내려가세요. 그러고 나중에 답안지를 쓰실 때, 답안지를 나중에 다 할 때, 모르는 문제들은 그냥 답 체크하지 마시고 그냥 냅두고 개수를 세는 거예요. 1번 답이 몇 개인지, 2번 답이 몇 개인지, 3번 답이 몇 개인지, 4번 답이 몇 개인지. 그러면은 대부분 하나의 정답이 뭐 예를 들어갖고 1번 답이 뭐 10개, 2번 답이 8개, 3번 답이 7개, 4번 답이 뭐 8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5번 답이 뭐 2개, 3개,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나머지 다 5번으로 미세요. 나머지 다 5번으로 미세요. 그러면은 적어도 한두 문제는 더 맞춰요. 제가 그랬어요. 한두 문제는 더 맞춰요, 진짜로. 그래갖고 제가 민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푼 것만 했을 때 70점 나왔는데, 그렇게 밀어가지고 두 문제를 더 맞췄어요. 그래서 제가 75점으로 민법은 붙었거든요. 저도 모르는 문제들은 다 포기하고 아는 문제들만, 근데 제가 확실하게 아는 문제들만 다 맞춰 써도 65점이 나왔어요. 제가 정말 이거는 맞다 라고 해갖고 동그라미 친 문제들만 다 그건 다 맞았죠. 그거 다 맞아갖고 65점 나왔어요.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이거는 정말 꿀팁이에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지방선거 여론조사 전화,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공부 양을 줄이세요. 인강을 보셔갖고 공부 양을 줄이시고, 나온대와 안 나오는데, 그리고 암기법을 알려주면 암기법 무조건 다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2번 무조건 하루에 한 과목 전체 다 훑으세요. 정독이 아니에요. 훑는 거예요. 눈에 안 들어오는 건 그냥 넘어가세요. 일단 무조건
하루에 한 권 읽는다고 생각하고 그 체크해둔 것들, 나온다고 했던 파트들, 안 나온다고 했던 파트들 읽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권을 무조건 읽으세요. 문제 풀기 필요 없어요. 읽으세요. 그렇게 최소 3번, 최소 3번에서 4번 반복 하면은 7과목이니까 일주일에 한 과목씩, 일주일에 한 번 돌아가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돌아가서 주말 없이 공부한다는 가정하에 일주일에 한 번 돌아가면은 한 달 걸려요. 한 달 4번 읽고 그 다음부터 문제 풀이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기출문제부터 푸세요. 기출문제부터. 기출문제 먼저 푸셔가지고 기출문제가 조금 쉽게 나와요. 기출문제 먼저 푸시고 어느 정도 점수 관리가 된다. 기출문제를 정말 달달 외워야 돼요. 어차피 나온 데서 또 나오고 그 지문을 다르게 바꿔서 나오고 올해는 틀린 지문으로 나왔는데 내년에는 맞는 지문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핵심 지문들이 있기 때문에 정답으로 내는 문제는 맨날 정답으로 그것만 내요. 그게 틀리든 맞든 맞는 걸 찾든 틀린 걸 맞든 그 DMR을 바꿔갖고 그 지문을 맞게 하든 틀리게 하든 해서 그 지문을 정답으로 만들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정말 많이 보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각 문제집을 푸시면 좋아요. 그 일반 뭐 출판사에서 파는 문제집들, 과목별 문제집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 번씩 풀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장판지라고 이렇게 위로 넘기는 게 있어요. 그거 장판지를 방문각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방문각 거. 방문각 게 조금 어렵게 나오거든요. 장판지들이 그리고 대체적으로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요. 일반 시험보다, 실제 시험보다. 그래갖고 그 방문각 게 그래도 가장 어려운데 방문각 거를 푸시면서 점수가 합격 점수가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안심하셔도 돼요. 무조건 그거보다 쉽게 나와요.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그 장판지만큼만 나올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더 쉽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푸시고 오답노트를 하시고 오답노트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놨던 그 카테고리에 하나씩 끼워 넣으시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1차는 마무리했고요. 근데 2차도 솔직히 똑같아요. 그냥 2차까지 해버릴까? 똑같아요. 2차도 공부법은 똑같아요. 근데 2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사이클로 가시는데 중요한 거는 세법을 빼고 하세요. 세법을 빼고 하시고 공시세법, 지적공시법이죠. 네. 지적공시법을 하나의 과목으로 묶어서 하지 마시고 나눠서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은 공시법을 해야겠다. 그리고 지적법, 공시법을 다 같이 보는 게 아니라 공시세법을 따로 뭐 날짜를 나누시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2차 같은 경우에는 중개사법이나 뭐 세법 같은 경우에는 양이 적잖아요. 중개사법 보고 오전에 중개사법 보고 뭐 오후에 지적법을 보든지 아니면 뭐 공시법을 보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세요. 같이 보지 마세요. 저는 같이 안 봤어요. 같이 보면 헷갈려요. 연결된 거긴 한데 제가 카테고리를 나눠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같이 보면은 걔네들이 뭉쳐버려요. 뭉그러져 버려가지고 안 돼요. 여기서도 본 것 같고 저기서도 본 것 같고 이게 지적법을 물어보는 건지 공시법을 물어보는 건지 헷갈려요. 그러니까 따로 나눠서 보세요. 그렇게 2차는 준비하시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세법을 가장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세법은 빼고 나머지 공부 먼저 다 끝내놓고 그리고 이제 문제 들어갈 때 기출문제를 볼 때나 아니면 뭐 장판지를 들어갈 때나 장판지 들어가기 전에 보는 게 가장 좋죠. 장판지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장판지 들어가기 전에 세법을 세법 같은 경우에는 솔직한 얘기로 그냥 나온다는 것만 봤어요. 인강 보고 나온다는 것만 보는데 몇 문제 안 되잖아요. 별로 볼 것도 없어요. 하루면은 솔직한 얘기로 하루면은 책 한 3-4번 읽고요. 요약하는 것도 하루면 되고 인강 보고 요약하는 것도 하루면 되고 읽는 것도 3-4번 읽는 거 하루면은 솔직히 3-4번 다 읽고요. 하루에 몰아갖고 3-4번 다 읽고 그리고 그 다음날 문제 풀고 문제 한 일주일 풀고 그렇게 따져도 일주일 동안 세법에만 매달리면 세법은 솔직히 한 반타작은 넘게 해요. 그러니까 괜히 세법에 뭐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고
그 시간에 공시법 더 공부하세요. 그 시간에 공시법 더 공부하시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팁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세법도 모든 과목이 다 똑같아요. 암기법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진짜 다 있어요. 암기법 모든 과목에서 암기법 안 쓰이는 데 없어요. 그게 암기법으로 나오는 게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차이 있지만 대부분 절반 이상은 암기법이에요. 그게 문제 지문이 틀린 지문이든 맞는 지문이든 암기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암기법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2차는 별게 없어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뭐 파트별로 다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렇게 하면은 진짜 과목별로 1시간씩 찍어야 되니까 그렇게는 또 너무 어렵고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요런 공부법으로 하면 된다는 거를 제가 오늘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잖아요. 예,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니까 그렇게 답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좀 더 늘면은 실시간 스트리밍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게 언제가 될진 모르겠네요. 한 몇백 명은 돼야지 될 텐데 주변에 공부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예, 많이 제 동영상 보라고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눌러달라고 좀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